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지난 시간에 위험물에 대한 제가 이론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OX 한번 풀어보기로 했었죠. 혹시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검수성 물질. 그러니까 지금 1, 2, 3에 대한 거 제가 그냥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 맞는 거지 뭐. 이거는 5로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가 주실 수 있으면 되겠죠. 5. 두 번째,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죠. 세 번째, 황은 순도 50 중량 % 이상이 아니고 몇이에요? 60이죠, 60. 맞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분이라면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 외의 금속 분말을 얘기하고, 구리분, 니켈분, 마이크로메탈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을 포함한다가 아니고, 그렇죠, 제외였죠, 제외. 맞습니까? 오케이. 자, 5번.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걸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인화점에 대한 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3석유류는 1기압에서 70도에서 200도. 그죠? 그리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류 위험물 중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을 얘기한다. 오케이. 8번. 모든 1류 위험물은 물에 의한 냉각 수화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1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무기는 제외였죠. 그렇죠? 무기는 주수하게 되면 발열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얘가 발생한다. 그래서 안 된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류 위험물인 황화인, 정립, 황. 그죠? 얘네들은 지정수량 100kg. 3류 위험물 중 황리는 주수 소화가 가능하며 물속에 보관한다. 오케이. 4류 위험물 중 1석유류 지정수량은 수용성일 때 400L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수용성일 때 200L, 수용성일 때 400. 오케이. 12번. 4류 위험물은 액체 비중이 1보다 작고, 자 보십시오. 액체 비중이 1보다 작다라는 건 물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고,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건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아래쪽에 축적하기 쉽다 그랬죠. 오케이. 13번. 4류 위험물은 정전기 축적이 쉽지 않다. 아니죠. 정전기 축적 쉽다 그랬죠. 14번. 5류 위험물은 질식소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를 해야 된다. 대량 주수. 그죠? 15번. 6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300kg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잘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16번. 2류 위험물 마그네슘은 건조사를 사용해서 소화한다. 우리가 철근만은 건조사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3류 위험물 중 탄화 알루미늄은 주수 소화 시 지금 에탄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탄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에탄이 아니고 뭐가 나온다? 메탄. 그죠? 18번. 4류 위험물 중 1석유류는 인화점은 연소화 한계가 낮아 적은 양으로도 화재 위험이 크다. 오케이. 19번. 5류 위험물 중 유기가산화물은 공기 중에 누출되거나 수분과 접촉하며 발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뭐라고 했냐면 얘는 수분과 접촉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대기 방출보다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가열이나 충격이나 마찰. 그죠? 그러니까 5류 위험물 자체는 우리가 뭐로 끌 수 있다 그랬어요? 불을. 대량 주수로 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자, 그리고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을 산화할 수 있는 물질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죠?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요. 1류 위험물은 고체 불만 및 결정 등으로서 유기화합물 아니죠. 무기죠, 무기.
2번. 인류 위험물은 가연성 물질로서 가연성 물질 자체가 벌써 틀린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산화성 물질이었죠. 그래서 산소를 가까이 하죠. 그죠? 3번. 인류 위험물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가 없죠. 4번. 인류 위험물인 마그네슘 그리고 황린, 황은 물로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마그네슘 주소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황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핏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그죠? 물속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그랬죠. 유황, 황.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물로 소화가 가능하다. 근데 마그네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인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은 건조사를 사용한다. 오케이. 정리는 주스 소화가 가능하다. 오케이. 7번. 탄화 알루미늄은 물과 만났을 때 메탄. 그죠? 그리고 메테인. 오케이. 이나칼슘은 포스핀. 지금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9번에 갔을 때 탄화칼슘 하듯이 다량 해물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발생하기 때문에. 황리는 공기 중에 상온에 노출되면 액화되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염소산 나트륨. 인류 위험물이죠. 불연, 조해, 수용, 무색 또는 백색 결정 분말. 오케이. 아세톤과 휘발유는 이석유류가 아니고 몇 석유류? 1석유류죠. 13번. 사용량이 많은 휘발유, 경유 등은 연소 하한계가 낮아 매우 인화하기 쉽다. 오케이. 사류 위험물은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은 위에 뜬다라고 했었고 비수용성이 많다 그랬죠. 15번. 사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부도체 성질이 가나요? 정전기 축적이 어렵다가 아니고 쉽다. 그래서 정전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15번 X, 16번. 사류 위험물의 발생 증기는 가연성. 이건 맞아요. 증기 비중은 대부분 공기보다 가벼운 게 아니고 무겁다. 아래로 깔아앉는다 그랬죠. X. 17번. 인류 위험물 중 질산염료는 연소 속도가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하는데 얘는 인류 자체는 다 무슨 성이다? 불연성이다. X.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류 위험물 중 황리는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므로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여러분들 황리는 자연 발화성이죠. 그죠? 그래서 뭐와의 접촉을 이제 피해야 돼요. 얘는 맞습니까?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은 공기에 노출되거나 수분과 접촉하면 발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아까 했었죠. 우리 유기과산화물은 마찰과 충격에 민감하다. 얘는 맞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분과 접촉하면 발화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분은 이 오류 위험물 자체가 뭐기 때문에 대량 주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X다. X. 20번. 자기 반응성 물질은 연소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며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터리류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류 위험물에 맞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위험물의 소화 대책은 산소 유입 안 된다 그러죠. 이거 차단. 질식 안 된다. 왜냐하면 내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오류 위험물은 모두 주수 소화 금지 아니라고. 사류 위험물인 알코올은 내알코올포, 수용성이니까 내알코올포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또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정도 OX로 좀 푸실 수 있으면서 연습을 또 해주시면 좋겠죠.
맞나요? 그래서 1류부터 6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살짝만 해주시면 대부분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화론이죠. 그러니까 소화론은 다행히도 학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이나 또는 이제 질문이 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오면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인 파트인데, 어떻게 보면 챕터 1에 가보면 소화 원리가 나와요. 그럼 소화 원리에 갔을 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화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3요소나 4요소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 또는 억제하여 뭐를 한다? 연소 현상을 중지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요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연물이나 산소공급원이나 또는 점화원을 얘기하는 거고, 4요소는 이제 거기에다가 3요소에다가 뭐를 더한 거? 연쇄 반응을 더한 걸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요소나 4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 또는 억제. 자, 이 제거한다라는 건 결국 무슨 소화? 일반적으로 물리적 소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억제는 화학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더라? 우리가 중지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중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얘기한다. 맞죠? 그래서 물리적 소화에는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근데 얘네들은 4요소와 3요소에서 다 어떻게 보면 적응성이 있더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3요소나 또는 4요소에 가보면 산소 공급원이 있는데, 그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걸 우린 무슨 소화라고 얘기한다? 질식 소화라고 얘기한다. 또 점화원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점화원 자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온도를 뚝 떨어뜨려서 발화점 이하로 만드는 거, 걔를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얘기한다? 냉각소화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산소공급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소공급원을 어떻게 보면은 산소공급원이 아니고 가연물을 없애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제거소화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물리적 소화라고 얘기하고, 이 물리적 소화는 연소에 갔을 때 4요소나 또는 3요소에 다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학적 소화는 3요소의 연쇄 반응은 빼고, 그죠? 연쇄 반응, 걔는 연쇄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3요소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쇄 반응이 존재하는 몇 요소에서만, 4요소에서만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촉매 소화라고 얘기하는데,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거나 아예 끝낸다. 맞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그림에 가보면 내가 얘를 좀 잘 보셔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 산소공급원, 점화원, 가연물, 그죠? 이 세 개를 없애는 건 우리가 물리적 소화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4요소에 여기 연쇄 반응을 없앤다.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화학적 소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이런 애가 나와요. 희석소화. 자, 희석소화는 어디 들어간다? 제거소화에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도 여러분들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주고 비워놓는 거죠. 비워놓고 다음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이 그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냉각소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냉각소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센 소화약제를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냉각이 있는 게, 포도 여러분들 냉각이 있고요. 그리고 가스계 있죠. 가스계도 다 냉각이 있습니다. 근데 가스계 소화약제 중에 냉각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물보다는 조금 어떻다? 미비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냉각 쪽을 주소화 효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질식이나 이제 부촉매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냉각 쪽을 얘기하는 건 얘가 제일 크다. 물. 그럼 냉각은 뭐냐? 얘를 낮추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없앤다 또는 점화원을 없애서 우리가 이제 발화점 이하로 온도 자체를 냉각시키는 거다. 온도 자체를 낮추는 거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냉각수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냉각수화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화약제가 얘라고요. 워터. 그죠? 물은 비열, 증발 잡열 값이 다른 물질에 비해 엄청 크다고요. 그래서 무슨 소화? 냉각수화에 이용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냉각수화에 이용한다라고 했었고 비열이나 잡열 값을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물질보다 얘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의 비열이 1이다. 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의 융해 잡열은 80이고 증발 잡열은 539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현장에 갔는데 20도의 물을 가지고 갔다. 맞습니까? 자, 내가 걔를 화재 현장에 뿌렸더니 순식간에 100도씨의 수증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근데 1kg을 뿌렸대요. 아셨죠? 자, 그럼 20도의 물이 100도씨 물이 되는 거죠. 먼저 이 과정 하나가 필요하겠죠.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무슨 양이라고 얘기하냐면 현열. 그래서 시멘트다. 맞나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얼마다? 1이다. 그리고 1kg이고 온도차가 8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근데 이제 증발 잡열이죠. 왜냐하면 100도씨의 물이 얘로 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이제 Rg죠, Rg. 그럼 1 곱하기 539. 왜냐면 이 539를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아, 그럼 결국은 내가 20도의 물을 화재 현장에서 뿌려서 걔가 이제 100도씨로 다 변했을 때 그때 이제 주변에서 흡연할 수 있는 요 열량이 몇인 거다? 이 정도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열량을 우리가 가져야만 물 1kg이 수증기 1kg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열을 누구한테서 가져온다? 주변에 있는 불한테서 쫙 빨아온다. 쫙 빨아온다. 그래서 얘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무슨 소화로? 냉각 개념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 당연히 조건은 변할 수 있죠. 온도도 변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라고. 특히 물에서 냉각은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식이죠. 질식. 질식은 요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내가 막 숨을 막 쉬고 있을 때 이 숨 쉬고 있는 공간에서 산소 농도는 원래 21%가 있다고요. 근데 내가 걔를 몇 프로 이하로 다운시키는 거. 그렇지. 15% 이하로 다운시키는 걸 질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맞나요? 근데 이 질식 개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동그라미 치시고, 자, 희석 질식은 얘를 희석시키는 거죠. 즉 산소 농도가 원래 21% 있던 걸 내가 몇 프로 이하로? 15% 이하로 약간 희석을 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고, 피복 질식은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44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공기 분자량은 얼마예요? 29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무게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게 위에서 어떻게 한다? 덮는다. 맞습니까? 이것도 질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질식 개념이 우리가 희석 질식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피복 질식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경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본다? 얘 두 개가 그냥 질식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보십시오. 불연성 기체로 덮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가스계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갔을 때 CO2, 할론, 할로겐 플러스 불활성
맞나요? 또 여기다가 우리가 분말까지 끼게 되면 다 질식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죠. 맞나요? 그렇다고 수계 소화 설비 물이나 포에서 질식이 없냐? 아니요, 있죠.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뿌렸을 때 거기서 부피 팽창이 1700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위쪽에서 얘를 누르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는 거고, 포 같은 경우는 거품이다 보니까 위에 유면을 덮는 질식 효과가 또 크게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질식도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스계 쪽에 갔을 때 또는 이제 수계 쪽에 갔을 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로 덮는다. 이산화탄소나 질소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아까 포소화약제에서 얘기했듯이 타지 않는 포로 위쪽 유면을 덮게 된다면 그 여러분들 유면을 어떻게 보면 덮고 있던 불이 얘에 의한 질식으로 불이 꺼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포소화약제라는 걸 이용한다 그랬고,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데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화재가 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수건으로 덮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변에 있던 산소가 이 안쪽으로 공급이 돼서 불이 더 커지는 걸 막는 거죠. 또는 그 실 자체를 완벽하게 밀폐를 한대요. 산소가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팽창질석. 이건 이제 소화약제 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소화약제 외의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불을 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타 팽창질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또는 뭐 마른 모래, 팽창진주암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이게 질식이에요. 질식.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약제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냉각하고 질식 두 가지 많이 얘기하죠. 자, 제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는 가염물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특이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약제적인 측면보다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치우거나 약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양초의 촛불을 입김으로 끄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초라는 게 결국 파라핀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파라핀이라는 물질에 불이 붙었을 때 내가 거기서 이제 옆에서 후 하고 불게 되면, 그죠? 얘가 날아가 버린다 그랬죠. 불꽃이. 그게 제거다. 그래서 우리 생일 때 여러분들 초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후 하고 불게 되면 그냥 꺼지잖아. 여러분들 그게 제거라고요. 아셨죠? 그 만일 꺼지지 않으면 걔는 소화가 아니지. 근데 일반적으로 꺼지잖아요. 그죠? 얘를 제거. 그리고 또 요거 많이 얘기한다 그랬죠. 불이 났는데 산불이 이렇게 났는데 여기 나무가 막 무성한 거야. 그럼 이거 다 베버린다 그랬죠. 다음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벌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쪽에서 화재가 났대요. 그러니까 기름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난 거죠. 내가 옆에다가 폭탄을 터뜨린대요. 뻥! 그럼 이 뻥! 하는 폭발력에 의해서 얘가 날아가 버린대요. 폭풍으로. 특이한 어떻게 보면 소화 방법이죠. 그죠? 이런 것도 제거가 될 수 있고,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전기나 가스 쪽에서 뭐를 잘 근다? 밸브를 잠그는 거야. 그래서 가스 공급 밸브를 잠그거나 또는 전기가 공급되는 밸브를 잠그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개념. 요게 다 제거 소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질식 소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요 제거 두 가지를 섞어 놓고 다음 중 구분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 한번 또 정리를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제거예요. 제거. 다음 희석. 자, 이 희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거 수학에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뭐냐? 가염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가염물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뭔가를 때려 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 수용성 물질은 물에 잘 섞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에 만약 불이 났다? 그럼 거기다가 내가 물을 왕창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이 난 가염물의 농도보다 물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불은 자연적으로 희석이 가염물 농도가 희석이 되면서 불은 자연적으로 꺼질 거다. 그래서 연소 농도가 연소 범위 이하로 희석이 되면서 어떻게 되더라? 불이 꺼지더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희석수화. 희석을 시킨다. 다음 피복수화가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질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기보다 비중이 큰 소화약제 CO2 같은 걸 사용해서 가염물을 덮는다. 그러면 그쪽으로 공급될 수 있는 산소 자체가 어떻게 되더라? 줄어들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피복이다. 또는 질식.
자, 부촉매는 뭐라고요? 억제, 똑같은 말이에요. 연소의 사요소 중 부촉매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촉매 소화라는 거 또는 이제 억제 소화라고 얘기하는데, 수속이라던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한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걸 우리가 부촉매 억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물이 있고 포가 있다. 그럼 물 같은 경우는 질식 냉각. 그죠? 근데 얘가 더 세고, 포는 질식 냉각이지만 얘가 더 세더라.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가스계.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CO2 같은 경우는 질식과 냉각이 있는데 얘가 더 세다. 할로겐은 부촉매, 질식, 냉각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센 게 얘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할로겐 화합물도 그대로 가면 되죠. 맞나요? 그리고 분말 같은 경우도 부질냉. 이것도 그대로 오면 돼요. 그대로 동일하게 오면 돼. 어차피 얘가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까? 자, 근데 얘는 이게 없다 그랬죠. 특히 요거. 맞나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 소화가 뭐고 화학적인 소화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대답을 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아셨죠? 네, 그래서 물리적 소화는 뭐를 없애는 거고 화학적 소화는 뭐를 없애는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유화 소화가 나오는데, 자, 유화 소화는 에멀전 소화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같은 말이 이거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랬죠, 최근에. 그래서 중유, 유리화제 물소화약제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뿌려요. 맞습니까? 또는 포소약제를 방사했을 때 유류 표면에 뭐가 생긴대요? 이게 중요한 거지. 엷은 층 또는 유화층. 맞나요? 그래서 얘는 물도 아니고 유류도 아니고 약간 뭔가 이제 애매한 상태로 섞여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걔네들이 주변에 산소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게 차단하여 소화하는 효과를 우리는 여기 나오는 뭐라고 얘기한다? 유화소화 또는 에멀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유화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참고에 가보면 강화액 소화약제 부촉매 소화 원리라고 했는데, 강화액 소화약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어차피 뒤쪽에 첨가제에서 한번 보겠지만 꼭 알고 계셔라. 그리고 칼륨. 이 칼륨 이온에 의해서 연쇄 반응 차단이라는 걸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소화약제 중에 하나고, 요즘 주방화재용 소화약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소화약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화약제는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쓸 수 있대요. 그죠? 이런 것들 참고로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OX로 정리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가볼까요? 물리적 소화의 종류에는 질식 냉각 제거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얘기죠. 그죠? 부촉매만 안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부촉매는 화학적 소화 효과니까. 두 번째, 물의 비열, 증발잡열. 여러분들 비열이나 증발잡열 나오면 얘는 질식이 아니고, 그렇지. 맞나요? 자, 세 번째, 연소의 사요소 중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소화 방법 억제. 강화액 소화약제에서 부촉매를 일으키는 걸 칼륨. 오케이. 다섯 번째, 소화약제 구비조건. 아까 제가 구비조건 그냥 읽어보라고 하고 넘어왔죠. 여기 구비조건 가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전에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싸야죠. 포함돼야지. 싸면 좋은 거지 뭐. 여섯 번째, 질식 소화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 CO2 할론 욕자는 냉각 기대할 수 있죠. 가스계에 대부분 다 냉각이 있습니다. 냉각이 있으니까.
8번. 피복수하는 비중이 물보다 큰 비수용성 유료화제 시 무상주수하여 소화하는 방법. 이거는 피복이 아니고 유화에 대한 거죠. 그죠? 9번. 부촉매 소화는 가스화재 시 가스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이건 제거에 대한 얘기죠. 왜냐하면 부촉매는 수속이나 수상기에 어떻게 보면 반응을 억제한다.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돼요. 10번. 양초의 촛불을 입김으로 끄는 방법은 제거 소화의 종류 중에 하나다. 오케이. 자, 다음 기출 OX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식소화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희석하거나 저하시키면 연소 반응 중인 가연물이 산소양이 부족하여 연소가 중단되는 걸 얘기한다. 오케이. 두 번째. 소방도로를 이용하거나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어 신속히 옮기는 것은 제거. 맞죠? 3번. 냉각소화란 가연물의 반응 진행을 먼저 억제 차단한다. 이거는 이제 점화원의 온도를 낮추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부촉매에 대한 얘기고. 네 번째. 냉각이 가능한 약재로는 물, 강화액, CO2, 할론 이런 가스에 다 냉각이 있다 그랬죠. 5번. 피복수하는 비중이 물보다 큰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화라 그랬죠. 유화. 맞죠, 여러분들? 유화. 그리고 이거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3번과 5번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OX 자체도 그렇게 난이도 있는 OX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챕터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소화약제. 그러니까 어차피 물소화약제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많이 쓰는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맞죠? 그럼 물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가보면 성질 가보십시오. 얘가 크대요. 그리고 얘를 흡수한대. 즉 얘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의 비열값과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 값. 얘도 증발잡열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많은 열량을 흡수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얼음이 물로 되는 것보단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잘 봐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걸 종합해보면 결국 얘는 뭐가 세다? 냉각이 세다. 대신에 냉각만 있는 건 아니다. 이게 1650배로 팽창된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대략 정말 대략 1700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극성 공유결합 및 수소결합으로 매우 안정된 물질이겨 제가 비압축성 유체라 그랬죠. 그럼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 내부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즉 내부에 H2O가 있을 때 자기들끼리 결합.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극성 공유결합에 의해 H2O가 되는 거고, 바로 옆에 있는 H2O가 하나가 더 있으면 둘이 또 붙는다 그랬죠. 그럼 얘가 무슨 결합이야? 이게 수소끼리 붙는다 그래서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결합력이 어떻다? 물소화약제는 되게 세다. 되게 세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고, 비압축성 유체다. 압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화 효과를 만일 찾아라 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소화약제제 1순위입니다. 1순위. 냉각. 그죠? 그래서 비열이 크고 뭐가 크다?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덩달아 주변에 흡열도 잘한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질식 효과. 수증기로 상변화가 됐을 때 팽창비가 이 정도 팽창한다. 위에서 어떻게 한다? 얘를 덮는다. 그죠? 유면을 덮어버린다. 불을 꺼버린다. 유화 효과,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게 결국은 에멀전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물의 밀입자를 내가 중유 쪽에 이제 방사를 했을 때 그 유리 표면을 똑똑똑똑 하고 두드리면 그 중유가 위쪽으로 떠오른다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물방울과 만나서 뭐를 형성하더라? 유화층을 형성하더라. 자, 증기압을 떨어뜨린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누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 증기압이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은 뭐가 잘 안 된다라는 거냐면 열분해가 돼서 얘로 변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휘발성이 작다라는 거야. 휘발성이 작다. 희석효과. 수용성 가연물에 화재 시 물을 주입시키면 이 수용성 가연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걔를 우리가 희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파격효과. 요거는 이제 스프링클러나 분무 설비보다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이제 보세요. 스프링클러나
동상은 뭐예요? 소화전이죠, 소화전. 자, 이때는 내가 그나마 압력이 센데 우리 분무 소화 설비들은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타격 효과가 제가 크지 않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질하고 소화 효과는 이 정도는 정리를 해두셔야 돼. 이 정도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소화제 물입자 크기에 따른 주수 방법,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뒤쪽에 우리 남아있는 부분들 조금 더 보시고요. 이제 다음에 가보면 또 포라던가 또는 뒤에 남아있는 약재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